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2개째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11시 한 40분 정도, 이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뭐 편집하고 그러면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 정리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원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부터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또 의무이고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동안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벌써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에피소드 1, 여수 사장님, 저에게 심심치 않게 충격을 주셨던 좀 엄청난 사장님이셨는데, 약간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재밌게 쓰려고 하다가 그냥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달간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지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한 달간 올라온 그 댓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에피소드 1, 여수 사장님. 엄청나게 길죠? 근데 제가 한번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면 뭐 사진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2개를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추려서 제가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세 정도 되셨고 아들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분이 2개 분양을 받으시는데 각각 하나씩 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하시지 왜 아들들에게 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이제 70세 정도 되셨고 이제 한 10년 정도 본인이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증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벌써부터 아들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본인이 하시지 왜 아들들에게 해줍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너한테 분양을 받으면 네 말대로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시골에서 120만 원, 130만 원 2개 합쳐서 한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내가 이 시골에서 쓸 돈도 없거니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네 나이하고 비슷한 그 정도에 되는 애들인데, 그래도 월급 한 3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여윳돈이 생긴다면 자기 개발도 할 수가 있고 취미도 생길 수가 있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견문도 넓힐 수가 있고, 이 100만 원 차이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큰 차이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씩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분 만난 것을 에피소드 1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한 300만 원? 많게는 한 400만 원?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내 또래와는 다르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긴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 취미생활을 사진으로 잡고 월에 100만 원을 써가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여하튼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 해외여행이라도 다니면서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외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 지식이나 견문을 넓힐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차이에서는 100만 원을 더 여윳돈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심심치 않게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저 내가 그냥 내 발전소로 소유를 하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애들한테 증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얘네들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만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그런 사장님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가끔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사업주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100% 사람의 견해라든가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자, 이제 댓글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답변이 어떠한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에 이제 총망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댓글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영상 찍기 전에 한 5분 전에 제가 이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저도 댓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김땡땡님,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땡땡이라고 했던 거고,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용 태양광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거고, 가정용 태양광은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군 지원 사업이나 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고,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가정용 태양광 물론 좋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용 태양광은 내가 전기세가 한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가정용 태양광 다시는 게 나은 거고, 그거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안 다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근데 가정용 태양광을 나는 달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가정용 태양광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쭉 나름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중에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 그 업체 번호라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정용 태양광을 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업체에서 정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예산 지원 사업까지 해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싼 업체 찾아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수 막 걸려있고 이런 업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가정용 태양광 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제가 장단컨대 10에 7은 비싸게 달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업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가 지원, 정부 지원 사업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땡땡님 2주 전. 한국 전력 시장은 경쟁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 시장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인식 자체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인 거고, 지금 전환이 된다고 해서 50대 50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태양광 깐다고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대규모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이든 아니면 그냥 신재생 에너지가 싫어서이든 내 정치적 성향이 어떤 거서이든 그냥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 시장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이미 RPS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REC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을 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전전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O 땡땡님 2주 전. 영상 보니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 있고 중립적인 추진법안이 필요할 듯. 그렇죠. 공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런 기업들이 어차피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추진 법안들도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그냥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그냥 이 시장 자체를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그냥 걔네들이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지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땡땡이 그러게요. 정책의 문제점이 이 분야뿐일까요? 왜 정부는 그 많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는 합니다. 공청회 열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어디 무슨 연합회라든가 어디 무슨 뭐 그런 연합 뭐 이런 애들 불러다가 그냥 뭐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너네들 생각은 어때? 그래서 걔네들이 성실하게 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그냥 다 닫아버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모여서 그냥 법안 추진하고 법안 내놓고 그 제도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전 화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우리가 상생을 하고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될 때인데 무조건 대규모로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청회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뿐. FIT도 마찬가지겠죠. FIT도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FIT도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접목이 되지는 않죠. 우리의 목소리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땡땡님, 한국형 FIT 문의드립니다. 지금 19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좋은 가격인가요? 197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197원 가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FIT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의 분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의 시공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197원이고 뭐 160원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무슨 한 2억 3천만 원을 분양 받아놓고 197원이면 좋은 가격이냐고 물어보면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100km 뭐 분양 받았는데 지금 장기 계약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얼마에 분양을 했고 얼마에 시공을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모듈이나 인버터는 스펙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설치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197원이면 상당히 가격은 좋습니다. 한 2억 1천만 원을 분양을 받으셨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전기 금액이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태양광이 앞으로는 더욱더 단가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보다도 전기 금액이 더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더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REC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S&P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S&P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RE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REC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고 공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걔네들 매출을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단언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둘 다 오릅니다. S&P나 REC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kW짜리를 지금 한다 하면 저는 장기 계약 맺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 전기 금액이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태양광이 앞으로는 더욱더 단가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자, 만약에 낮아진다고 하면 시공가에서 까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공가에서 까지를 않죠. 시공회사들이. 왜? 허가를 받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을 분양을 해도 분양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제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모듈이나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년 전, 6년 전보다 훨씬 더 싸졌어요. 근데 문제는 시공 비용은 똑같습니다. 왜? 시공을 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허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기 요금은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REC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걔네들 대기업이 진출을 했을 때 공사를 하고 얘네들이 뭐 판매를 하고 막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은 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197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시공 비용이 얼마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다음 이땡땡, 태양광 관련 정책 중 2021년 상반기에 눈여겨볼 정책이 있나요?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FIT 제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거리 표준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 2개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 내용 그 4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PS 뭐 상향 조정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전 영상을 봐보시면 그 4개가 지금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인 거고 가장 최근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땡땡님, 혹시 대표님은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신가요? 예,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태양광을 사업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후변화라는 환경 보전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 저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 규모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허가 들어간 것도 있고 허가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공사 들어갈 것도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0메가에서 한 15메가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땡땡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태양광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분양 정보 부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양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분양 정보를 아마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뭐 분양 정보를 부탁합니다, 이 댓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태양광 유튜브를 찍는 궁극적인 목표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땡땡님, 1개월 전. 네, 저도 2억 전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게 2억 언더로 가야 된다라고, 분양 가격 2억 언더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보고 아마 댓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영상 최고입니다. 분양도 하는가요? 저도 100 찾고 있습니다. 아마 100kg짜리 발전소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양도 하는가요? 이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막 그러고는 싶은데, 너무 또 영상이 영업적이고 막 그러다 보면 조금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무슨 영업하기 위해서 무슨 영상 찍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절대 뭐 우리 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소개를 시켜드리진 않고,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할 것들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억 전후가 합리적입니다. 2억 전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1억 8천, 1억 7천 노지에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EOK님, 100kW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20년 지나도 계속 유지 관리가 되는지, 또 태양광 수익이 REC 취득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다뤄주세요. 이게 20년 뒤에도,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는 REC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S&P는 그대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현재 제도 안에서는. 근데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REC는 현물 시장, S&P는 계속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관리 비용은 이전 영상, 아니 이 전전 영상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인버터 교체라든가 모듈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잡초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모니터링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전전 영상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최땡땡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3, 4년 전에 대표님 태양광을 분양받기 위해 몇 번 통화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뵈니 반갑네요. 최근에 태양광 분양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 고민이 되네요. 대표님 말씀 중에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올려주셨죠. 좋아요, 구독과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군지 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보통 전화를 받는 횟수가 한 20통에서 한 30통 정도,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분양한다고 어디에다 올렸을 때는 거의 한 50통에서 60통 정도 전화를 받기 때문에 솔직히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몇 분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사실인 거고, 3, 4년 전 정도 됐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최정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아마 전화를 해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을 조금 감동적이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거 이제 핸드폰 번호가 이제 영상이 찍히게 되면 아마 저한테 전화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3, 4년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조건,
아니면 좋은 뭐 어떠한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더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댓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할 것이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물론 댓글 다실 때 뭐 비아냥 그리시고 자기하고 견해가 맞지 않는 견해가 맞지 않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꼭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시다 보면 상당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는 다른 회사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 잡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로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은 뭐 바로 귀가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핸드폰 찍어놨으니까 앞으로는 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